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일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소통해 보겠습니다. 락밴드 백두산 보컬 가수 유현상 씨,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 김진영 작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현상 형님 말이죠. 네. 얼마 전에 며칠 전 기사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수 유현상 라디오 고정 코너 맡아서 입담 과시. 여기에다가 네. 보니까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제1 전성기는 언제셨어요? 아니 백두산 시절? 뭘 그렇게 그걸 물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작가분이 네. 여기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네. 그럼 지금 아닙니까? 아 지금이에요? 뭘 그걸 또 이렇게? 네, 요즘 뭐 난리나 났습니다. 아주 요즘. 네. 아 그리고 예. 이제 우사달. 우사달? 네. 아니 우리 사이가 청취자께서 달라졌습니다. 네. 우사달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 코너 명을 아예 줄여서 우사달로. 만들어주셨어.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누가 썼나? 기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기자가 썼겠죠? 그래요? 예. 저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기자분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네. 전성기는 지금이 전성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유현상 씨가 김진영 작가 남편분한테 반말한다고 좀 혼내셨는데 김진영 작가님 남편분이 혹시 들으셨대요? 네, 그날 하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내 입장을 변호해야겠다 해서 게시판을 막 찾아 헤맸나 봐요. 네. 내가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방송 나갈 때? 네, 근데 못 찾고 자기 입장 변호도 못했어요. 입장이 뭐였어요? 그냥 변명이겠죠 뭐. 뭐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었나 본데 저는 PD님이 한번 고액 출연료를 지불하시고 남편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청취자께서 오늘 목요일 공포의 목요일입니다 하면서요. 유현상 씨가 화를 지난주에 북돋웠는데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자, 오늘은 그냥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시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일 뿐이다? 아니다. 시부모님도 부모님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토론 주제. 조연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상황을 꾸며봤습니다. 신혼 초 시부모님은 그저 남편의 부모님이었다. 어른들은 일단 어렵고 무엇을 나서서 해드릴 만큼 구체화된 감사의 마음도 없었다. 시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할 일은 묘하게도 해도 늘었다. 그리고 그런 할 일들은 정작 아들인 남편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준 건 아들인 남편인데 은혜는 며느리더러 갚으라고 한다. 배우자를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면 남편도 아내의 부모님께 같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한국의 결혼 문화는 사위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사위가 알아서 하면 땡큐일 뿐이다. 나는 오빠 부모님에게는 오빠가 효도해 라고 말했다. 진심을 담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들인 남편일 거다. 나는 남편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부모님께 잘했으면 한다. 그래서 쌀쌀맞은 며느리가 마지못해 하는 요식행위에 대리만족하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조연아 아나운서 목소리로 상황. 이게 김진영 작가의 이제 B급 며느리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건데 예고만 해드렸는데도요 벌써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해볼게요. 시부모님도 부모님이죠. 남편, 나, 아이들 모두 연결고리인데 시부모님이 남일 수가 없지요. 저의 시어머님은 90세이신데 아들보다 딸들보다 며느리인 제가 더 좋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딸들 흉도 다 보시고 그럽니다. 또 다른 분께서 시부모님은 남편 부모님이다. 이 말 맞습니다. 네? 반대시네요. 네. 결혼 초엔 저도 내 부모님처럼 대하리라 생각했는데요. 저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할도리만 하는 수준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두 분 청취자 의견을 소개해드렸는데 반대되는 의견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진영 작가 이 겪은 이야기로 이제 조연아 아나운서 목소리로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게 결국엔 효도는 셀프로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거칠게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네, 거칠게 말하면 그렇고. 셀프요? 네. 아니 그 단어를 써요? 부모님한테? 각자 그 효도에. 남편하고 관계에서 효도의 주체는 어쨌든 자식이잖아요. 아니 셀프? 네. 그럼 각자라고 할까요? 음식이야 그냥? 뭐야? 이게 제가 어려운 주제. 제가 사실 이 영화 개봉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다가 제일 많이 욕먹은 게 이 얘기였어요. 제가 정말 어려운 주제를 오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유교 문화가 강한 사회잖아요. 이게 건들면 벌칙 같은 주제예요.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의가 뚜렷한 어떤 그 덕목이라면 어떻게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현상 씨 셀프가 뭔 말이냐 그런 말씀보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효도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예, 효도 그럼요.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진 않아요.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슬기로운 B급 며느리 그 생활 이 책을 지금 선물을 받아서 예. 잠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우리 이 김진영 씨도 이 안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어. 근데 왜 방송에서만 그래요? 선생님 다 읽어보세요. 오늘 방금 받으셨잖아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저는 그게 핵심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기보다는 저를 버르장머리 없거나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장기 긴 평가는 얘기가 오간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니 근데 주위에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김진영 씨를 이해하시는 분들, 편 드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하고 좀 이 세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남편들은 자기 친부모보다는 저도 그래요. 저도 시부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처가. 그렇지, 처가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머님 제가 닭 한 마리 사가지고 갈게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하지만 시부모님들한테는 어머님 제가 요번에 들리면서 뭐 하나 장인 장모님 네,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예. 시부모님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고.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예, 남자들은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는 그러니까 유현상 씨는 부모님 친부모님한테는 그런 다정다감한 말씀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예. 오히려 장인 장모님한테는 이제 따라서 지금 김진영 씨가 얘기한 대로 이 뭐예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부모님이다. 말도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남편 왜 편을 갈라요? 그러면서 왜 살아? 나는 사실 선생님 왜 그러면 친부모님한테는 다정하게 스스로 말씀 안 하세요? 부모님은 이해하십니다. 부모님은 조금 자기 아들이 혹시 저나 진영 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살고 있구나만 이렇게 보시고 알으시면 이해해요. 진짜 부모님들은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김진영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똑같은 부모님이다. 그렇죠. 이런, 시부모님도 이렇게 상견례 하셨죠? 네. 결혼하시기 전에. 나 이 책 진짜 이거 팔릴래나 이거 책. 잘 팔린대요. 예. 일단은 그러면 각자의 입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생각은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분명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그럼 그 분들한테 내적으로 갖는 어떤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 그리고 그분들과 쌓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사랑 그것이 어느 정도 표현되는 그런 행동의 일체를 아마 효도라고 할 거예요. 마음만 먹어서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며느리와 뭐 시부모님이 서로 원수지고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자식이 부모님한테 갖는 어떤 그런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그게 나를 낳아주질 네, 않았으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한달도 그것이 효도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면 시부모와 며느리 각각 당사자가 서로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다짜고짜 야 너 내가 아들 안 낳아줬으면 너 결혼도 못했잖아 잘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남편한테 뭐 또 이건 지금 거친 표현이고 아 며느리는 내가 아들 안 낳아줬으면 이 며느리 결혼 어떻게 했어? 오늘 뭐 이렇게 자식 낳고 어떻게 살아? 우리한테 잘해야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요구하거나 요구받거나 아니면 며느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같아요, 이현상 씨. 그러니까 뭐 나를 낳아준 시부모님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게 아니라 이 신뢰를 먼저 바탕으로 쌓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주에도 김희정 작가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던 것 같고. 비슷한 의지예요. 근데 그 신뢰라는 게 그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그 이제 시부모님과 뭐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뢰를 어떻게 쌓아 나가시는지 아마 그런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 꼭 신뢰라기보단 저는 정말 관계를 만드는데 사실 선생님 저랑 지금 만난 지 한 달 남짓 되셨잖아요. 저희가 뭐 그렇게 오래 알아온 사이도 아니고 아직 잘 몰라요. 선생님도 저를 모르고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직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조심하잖아요. 저는 이런 서로 조심하고 좀 거리를 서서히 좁히는 과정이 과연 며느리들에게 주어지나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에 시부모님께서 오히려 며느리들한테 점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건 서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좀 몇 분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방송 처음 참여하신 색상 문자 보내주셨는데 결혼한 부부가 셀프로 각자 효도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참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인도 이해 못합니다. 프랑스 친구들도 어이가 없다고 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김진영 작가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에요? 네. 각자 뭐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안 그렇고 프랑스 사람들도 친구들도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외국에도 산 사람도 저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벨기에에 가서 영화 상영한 적이 있는데 벨기에 여성분들이 영화 보고 많이 우셨대요. 너무 공감된다고. 남편이 만든. 네, B급 며느리 보고 해서 아니 남편이 저한테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그랬더니까 네가 프랑스 여자보다 더 프랑스 여자 같대요. 그러니까 벨기에 영화 관객이 공감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공감했다는 거죠? 어른들 세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 어떤 유럽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아프리카계 이주민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분들은 부모님과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면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고부 갈등 정도는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벨기에의 여성들도 이 시집과의 관계에서 소통에 문제를 겪고 있다.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알겠어요. 다른 청취자께서 또 B급 며느리 보고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적으로 결혼한 자녀를 독립적 개체로 존중하는 게 전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뭐. 근데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사실 오늘 주제를 제가 듣고 가장 먼저 내가 좀 이게 꼭 여쭤봐야겠다 싶었던 건 선생님 효도가 어떤 행동을 하면 효도라고 하는 건가요? 효도요? 네. 효도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작은 마음, 조그만 마음부터 그걸 그냥 전달하고 그걸 보내드리고 그런 걸 표현하고 하는 게 저는 뭐 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 잘 계시죠? 전화 한 통을 한다든가. 전화 한 통화라든가 우리가 전화 그런 주제로 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효도가 꼭 뭐를 큰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 PD님이 뭐라 그러시는데요?
아니에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보고. 아 그래? 제가 또 마이크에 머리를 박겠네 오늘. 그러니까 유현상 씨는 하여튼 작은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효도다. 김민영 씨 이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아내분들이 큰 선물보다 그냥 조그만 옷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남편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감사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일 뿐이다. 아니다. 시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스마트폰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자분들 사연 들어오는 동안 받는 동안 노사연의 노래 듣겠습니다. 바램. 노사연 씨 바램 잘 들었습니다. 문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유현상 씨 이 문자 왔습니다. 유현상 선수 오늘도 헤매기 시작하네요. 흐흐.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고요. 김지영 작가한테 좀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투 같은데요. 아니 저 혹시 네. 제가 쓴 책을 가져와서 만약에 이렇게 토론을 하면 그건 뭐 괜찮은데 뭐 우리 김지현 작가가 쓴 책까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왔겠어요. 알겠어요. 이 정도면 잘하는 계속 거예요. 이제 적응해 나가는 네. 과정으로 가고. 장문의 문자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길더라도요. 큰애가 아기였을 때 며느리께서 하면 쓰신 거예요. 네. 큰애가 아기였을 때 명절 전날 음식 만들러 시댁에 가는데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 다 했는데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준비하는 바람에 시댁에 오전 10시 30분 도착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빨리빨리 다녀라. 그런데 그때 저보다 한 살 아래 미혼이 시누이는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딸은 아직도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아들이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제가 늦었으니까 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시댁은 며느리에게 이해보다 요구사항이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죠? 이 시아버지분 당황하셨겠어요. 유현상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봐도 뭐 며느리한테는 큰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잘못이 있죠. 어떤 잘못이 있어요? 남편을 빨리 일찍 깨워야지. 일찍 깨웠어야 된다. 그래서 여보 분명히 이렇게 늦게 가면 분명히 이게 난리 날 거야.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좀 서둘러야죠. 하고 깨웠어야 하는 게 그 남편을 못 깨우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못 일어나는 남편은 뭔가요? 명절 아침에 자기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왜 못 일어나? 이래서 셀프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책임이 모호해지는 순간에 어떤 몫이 일방에 들어오면 만약에요. 정말 그 일찍 가서 만약에 시아버님하고 이런 일을 잊지 않게 하려면은 그러면 남편을 일찍 깨웠어야죠. 아유 여보 일어나. 그리고 분명히 이거 우리 늦게 가면 또 시아버님이 뭐라 그러실 거야 하면서 깨웠어야죠. 지금 문자 보내신 분의 핵심은 만약에 일찍 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같은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의 따님은 그 시간까지 자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면 왜 남편은 부모님 집에 가는 그날 그렇게 늦잠을 자고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 결국은 그 욕을 고스란히 내가 먹게 했을까? 이거에 대한 원망이 그 남편이 있거든요. 그 전날에 그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아내분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힘들고. 남편 얘기는 그렇고 시누이는 갔더니 자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 자는 거 그럼 괜찮은 거예요? 시누이는 어저께 한 영화 한 2편 봤겠죠. 늦게 여기까지. 일어나는데 근데 그렇다고 시아버지한테 그 대들듯이 하는 거는 따지고 이러는 건 조금. 글쎄요, 저는 이럴 때 시아버님이 한 번만 그래 뭐 미안하다 이 정도만 해주셨어도 며느님이 이거 마음속에 담고 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좀 미안하다. 자, 여기까지. 청취자 문자 왔어요. 유현상님 빵 터졌어요. 크크. 이미 며느리가 깨웠을 텐데 남편을 가만뒀을까요? 예. 또 다르면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더라고요는 이 장문에 문자 보내주신 분이 직접 보내주신 것 같아요.
깨웠는데 안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자, 이상한 친구. 문자 여러분 계속 받겠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가족관계 회복 프로젝트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일 뿐이다. 아니다. 시부모님도 부모님이라는 주제로 두 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현상 씨,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장문의 문자 중에 유현상 씨가 그랬잖아요. 남편을 왜 빨리 깨워서 시댁을 데려갈 생각 안 했냐 그랬더니 청취자들이 문자 보냈어요. 유현상 씨 얘기 듣다 보니 화가 나요. 남편이 나이가 몇인데 깨웁니까? 그다음에 또 남편이 못 일어나는 것도 아내 잘못입니까? 그 시대 흐름을 못 읽으시네. 아니, 진짜. 유현상님 시대 흐름을 못 읽으신대요. 참 좀 이상하신 분이네. 아니 남편한테 나이가 몇인데 깨워야 하는 이게 뭐야 이게? 네? 아니 이렇게까지 갔나? 아니 난 진짜 야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정 작가? 그럼 반대로 남편은 나이 먹어도 깨워야 된다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저는 깨워주자. 제가 안 깨워줘서 제 남편은 면접 늦은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안 깨워줘. 아, 그렇게 사는구나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지금. 자, 또 다른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쉽게 편하게 이성적으로 가려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서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버리고 싶다라는 뜻 같아요. 그렇죠. 예. 좀 귀찮아도 가식적이긴 해도요. 시부모님이나 혹은 처가댁 모두 싫든 좋든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문화 아니던가요? 유현상님 100% 동의하시고 김 그럼요. 작가님. 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다만 자식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님을 배우자가 나서서 소중히 해드리는 건 사실 힘들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문자 보내신 분 정말 오래 살아보니까 그냥 남이다 체념하고 산다 이런 식의 문자 보내신 분 있으세요. 네. 그거 보고 든 생각인데,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이 넌 이제 우리 딸이다. 너도 우리 부모라고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를 과연 딸로 대하나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사실 못하세요. 아들과는 달라요. 며느리는. 딸처럼 대해주지는 않으신다. 그렇죠. 그 반대로 저도 그분들 뭐 아기가 이빨만 세려도 와 이거 엄마 보내줘야지 이 생각하지. 와 이거 우리 시어머니 보내줘야지 이 생각 먼저 못해요. 그게 저는 그 한계를 그냥 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에서 서로를 보면 항상 서운할 거야. 얘가 우리를 부모로 대하나? 이분들이 나를 딸로 대하나? 항상 부족함과 서운함만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네. 저는 한계를 솔직하게 서로 받아들이고 저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측면은 인정합니다. 네. 네. 한계는 인정해 줘야 된다. 네. 네. 독특한 의견이 하나 왔습니다. 청취자께서 며느리 잘못입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했는데 용돈 좀 찔러주시지. 그러면 시아버지가 사랑해 줬을 거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문의 그 사연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용돈 좀 찔러드리고 그랬으면 그렇게 혼내셨겠느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 이상하신 청취자 분이네. 의견. 진짜. 정말 이상하신 분이시네요. 진짜. 두 분 다 이상하신 분이 됐어요? 예. 아니 이 살다 보면은 싫든 좋든 자기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이 좀 많아요. 그 중에 그냥 싫든 좋든 그냥 이 시부모님한테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게 며느리 역할이 아닌가 해요. 그래야지 가정도 화목하고 그 부분의 갈등도 이제 좀 해결하고. 저는 사실 만약 그게 어려우면은 남편분한테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남편분하고 대화를 나눠서 남편이 중재 좀 쓰게 그래야 해라. 중재를 하면서 좀 그러니까 당신이 내 변호인이 좀 돼줘서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그 대화로 풀어서 사실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네, 맞아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지금. 네, 네. 그렇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사실 한국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중재에 선뜻 나서지 않죠. 사실 선생님이 처음에 하셨던 싫든 좋든 그냥 해야 되는 일이야라는 게 신혼 때 저희 남편의 반응이었고, 남편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얘기하면 당연히 남편 말이 맞다고 했던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그런 부모님한테 어려운 소리 하는 걸 아내한테 미루죠.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내한테 미루고 자기는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한국 결혼 문화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은 그리고 곤란하거나 좀
뭐 좀 하기 싫은 뭐 그런 처지나 그런 말을 아내한테 시킨다고요. 저는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저 장모님이나 우리 장인어른한테는 제가 다 이렇게 중재를 네.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으시면 어떤 경우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이 장인 장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 부분을 나서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갑자기 사례가 생각이 안 나시고 하여튼 애매한 상황이 되면 먼저 남자가 나서야 된다. 남편이 그렇죠. 나서야 된다. 제가 그런데 이제 김진영 작가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남성들이 그렇게 나서주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저희가 첫 시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이랑 연결 담당은 아내가 되는 것? 결혼과 네. 함께. 예를 들면 서울에 부모님 오셨다 그러면 언제 오세요? 뭐 몇 시에 오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며느리가 전화 교환수처럼 담당하는 거죠. 아직 신뢰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그런 서먹한 상태인데. 제 남편이 결혼 초에 그냥 하는 거야. 며느리들 원래 다 그런 거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반문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기만 아니야? 아니요. 나한테 남편분이 그래요? 사실 많은 남자들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게 지금? 여러분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제 말이 맞다고 문자 좀 보내주세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결혼하면은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 하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기분 너무 나쁘고 그런 소리 나한테 다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엄마 와이프가 이런 거 기분 나쁘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가서 쓱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는 합니다. 절대 이 말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조금 전에 그 문자 이렇게 보내주신 뭐 10시 반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시아버지랑 뭐 이렇게 뭐 갈등 아니면 뭐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런 순간에 저는 합니다.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일찍 태어날 걸 그랬나요? 오늘도 결국 김진영 작가 남편을 혼내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남편분 기준에서 이 책을 아니 근데요. 이현상 씨 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경향이 그렇다고 쳤을 때 네.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서게 하지 않고 아내 보고 나서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 뭐도 잠깐만요. 뭐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일반적인 뭐 일반적이에요. 요즘 남성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이제 좀 거친 표현의 문자가 대화 중에 들어왔. 남편들에게 중재를 바라는 건 강아지가 한국어 배우길 바라는 거랑 급이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불가능하다.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김진영 작가 정말 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남편들한테 중재 바라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거다? 사실 저는 쉽지가 않아서 크게 막 깽판을 친 제가 그런 사례인데 이게 뭐 남자들이 모자라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남자들은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오랫동안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훈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남자들 조직의 특수성 같아요. 남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아니 잠깐만요. 남자들 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남자들은... 놀랐거든요. 그 네?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된 조직에서는 제가 대학교에서도 그 선배 후배 관계에서 그런 거 정말 많이 관찰했는데 좀 이상한 데서 갈등을 묻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남자들이 중심이 돼 있는 조직에서는 군대가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렇게 사실 남편은 저한테 너 군대 갔으면 너 진짜 의문사 당했겠다고. 저는 불만을 숨기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구체적인 사례와 논리로서 쫙 얘기를 하니까 유현상 형님도 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감정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남편들이나 우리 저 남자들은 그 김지현 씨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이 저는 없었어요. 거의 주변에서요. 네. 거의 이렇게 더불어 자기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신 형님은 것 저 같아요. 애처가 클럽 언제 그쪽에만 선생님 아내분을 고액의 출연료를 지불하고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제가 정말 이 안경을 벗게 하네. 자 김지영 작가한테 이 질문 온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게요. 셀프 효도란 것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며 경제적인 부분부터 절반씩 부담일 텐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성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거 잘 사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지금 가사 노동하는 여자분들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또 시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셀프 효도 어쩌고 말하는 거 너무 주제 넘은 소리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뉘앙스가 딱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셀프 효도라는 게 이제 각자 알아서 효도를 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다 그런 뉘앙스의 청취자 질문 같은데요. 저는 사실 아까 뭐 시아버지한테 용돈을 찔러드렸으면 잘해주셨을 텐데 그럼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가 돈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아마 제가 이제 건강 안 좋아지시면 제가 돌봐드려야 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때 저와 어떤 관계를 맺으셔야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는 저는 가족 관계는 절대 진행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착하시네요. 이 다음에 이렇게 돌봐드려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지영 작가가요. 지금 뭐 고부 갈등으로 해서 뭐 나빠졌거나 그렇다는 환경이 아니고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시어머님 다 이해하시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효도가 아니라도 며느리와 시부모님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관계를 만들 방법이 있고 거기에 효도를 강요하는 순간 오히려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중재를 남편분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시면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슬기롭지 못한 중재는 있으나 마나 하고 저는 며느리랑 시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내주신 그런 사례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서운함에 그런 말을 툭 던졌을 때 시아버지가 아유 그러니 몰랐다 이 정도 말씀만 해주셔도 며느리가 마음이 며느리분이 풀어질 이렇게 텐데. 속상해 하셨을까? 큰아이가 어릴 때 이랬으면 이미 아이가 컸을 텐데. 근데 저도 걱정이네요. 왜 김지현 씨 같은 며느리가 올까봐. 저는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냥 남편의 어머니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고기 김치찌개 끓이셔서는 남편한테는 고기 아주 듬뿍 주고 제 거에는 고기를 찾아봐야 할 정도로 주시길래 어머니 저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남편이 요즘 돈 버느라 힘든지 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고기 좀 더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그저 며느리로 보시는데 저 또한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김지영 작가의 그 시부모님은 그저 남편의 부모님일 뿐이다 이 생각 똑같으네요. 예. 어떻게 이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좀 아니에요? 저 그럼 청취자분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건 며느리가 많이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고. 예. 저 정확히 이 지점이에요. 뭔가 이분이 나를 딸로 대해주시느냐를 놓고 보면 며느리들은 항상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한계를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 사이인지를 알면 저는 그렇게 서로 미워하거나 서운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조금만 참고 이렇게 견디면서 다 살면은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 진짜 알겠습니다. 슬프네요 이거 진짜. 자, 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 오늘 벌써 이제 개편의 이제 세 번째 시간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하고 다양한 문자를 좀 주고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뭐 수많은 문자들 여러분께서 보내주셨고요. 자,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관계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는 계속됩니다. 쭉.
예, 유현상 씨, 김희정 작가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